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각국들이 아주 살벌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들 물안경 쓰고 잠수해서 서로 발목을 잡으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목에 힘주고 다니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집 일본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야, 잠수함 하면 나지, 내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야, 조용하고 기술 좋고 아주 예술이지 라며 떵떵거렸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의 잠수함 기술 인정해줄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평화롭던 태평양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맨날 구석에서 조용히 숨만 쉬던 한국이 아주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장난감을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 일본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중국조차 헛기침하며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 장난감의 정체,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이 센 무기를 만들었다는 뻔한 국뽕 뉴스가 아닙니다. 왜 일본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소식에 말도 안 돼를 외치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잠수함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지 그 놀라운 나비 효과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원자력 잠수함이 도대체 뭐길래 다들 호들갑을 떠는 건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잠수함, 즉 디젤 잠수함은 전기차이랑 비슷합니다. 배터리로 조용히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충전해야 합니다. 바다 위로 숨구멍을 내밀고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죠.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적한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니까요. 게다가 속도도 느립니다. 마치 꽉 막힌 시내 주행을 하는 것과 같죠.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무한동력 자동차입니다. 안에 작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있어서 연료 걱정이 없습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물 밖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속도? 그냥 밟으면 나갑니다. 디젤 잠수함이 시내에서 기어갈 때 원자력 잠수함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무한 질주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 숨 쉬러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 위에서 까꿍 하고 때리면 끝입니다. 이걸 군사 용어로 헌터킬러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꿈의 무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러시아한테 쌀이랑 돈 빌려주고 대신 무기기술 받아오는 불곰 사업 때부터 만지작거렸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진짜로 만들려고 비밀리에 추진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국들의 견제와 미국의 눈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핵 들고 설치고, 중국은 항공모함 찍어내고, 일본은 군사력 키우고, 이 살벌한 동북아시아판에서 한국이 드디어 칼을 뽑은 겁니다. 나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가진다. 이 소식에 가장 기겁한 건 중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이미 원자력 잠수함이 있습니다. 한국 좀 컸네. 그래도 내 상대는 안 되지 하고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원자력 잠수함이 없습니다. 아니, 일본 기술력 좋잖아, 왜 없어? 라고 물으신다면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차 대전 때 맞은 원자폭탄의 기억,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일본 국민들에게 원자력은 공포 그 자체로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정부가 우리 원자력 잠수함 만들게 라고 말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옆집 한국이 그걸 가져버린다? 수중전에서 한국은 페라리 타고 다니는데 일본은 아직도 경차 타고 다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밤잠을 설칠만 하죠.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동해에 뜨면 일본의 자랑인 디젤 잠수함 부대 전체가 바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굳이 비싼 돈 들여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진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SLBM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산 안창호함 같은 디젤 잠수함에도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쑤셔 넣은 화력 덕후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원자력 잠수함에 싣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젤 잠수함은 멀리 못 갑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지구 어디든 갈 수 있죠. 즉 한국의 잠수함이 조용히 태평양을 건너 적국의 앞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유사시에 받아라 하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위성으로 감시당해서 선제 타격 당할 수 있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한 대기 중인 원자력 잠수함은 신도 못 찾습니다. 이건 적국에게 너네 우리 건드리면 언제 어디서 등 뒤에 칼 꽂힐지 모른다 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공포스러운 경고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전쟁 억제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야, 그거 만드는데 수조 원 든다며? 그 비싼 걸 굳이 만들어야 해? 네,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돈 쓰는 국방 사업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경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잠수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첫째,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에는 거대한 발전소 못 넣습니다. 아주 작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초소형 원자로를 넣어야 하죠. 한국이 이 잠수함용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바다에 띄운다? 그건 곧 전 세계가 지금 목숨 걸고 개발 중인 SMR 기술을 우리가 선점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AI다 데이터 센터다 해서 전기 먹는 하마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친구들에게 밥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SMR입니다. 잠수함 만들면서 확보한 이 기술을 육상 발전소에 적용하면 수백조 원짜리 미래 에너지 시장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해서 24시간 원자로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급할 때 쓰거나 비상용으로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가 필수죠. 그런데 바닷속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에 불이 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불 안 나는 배터리잖아요. 국방부가 야 잠수함에 쓸 거니까 제일 좋은 배터리 만들어와 하고 돈 쏟아붓고 테스트해서 기술 완성하면 그 기술 고스란히 우리 현대차, 기아차, 배터리 3사로 넘어갑니다. 결국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한국의 AI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하드캐리할 거대한 기술 인큐베이터인 셈입니다. 2조 원? 아니요, 2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지금 일본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는 소식에 우리도 가져야 해! 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고 기술 인력은 부족하고 정치권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그래 우리도 핵잠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며 응원하고 조선소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대기 중이고 정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속도전의 민족답게 일단 결심하면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 거죠. 이제 동북아의 바다 판도는 바뀔 겁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해군력을 부러워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게임 체인저를 쥐고 흔드는 상황이 온 겁니다. 중국은 껄끄러워하고 일본은 배아파하고 미국은 제법인데? 하며 놀라는 이 상황.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자주국방의 퍼즐이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조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단순히 센 무기 하나 샀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 일본을 압도하고 주변국을 벌벌 떨게 만들 비장의 무기이자 경제적으로는 AI 시대의 에너지와 전기차의 심장, 완성할 미래 기술의 요람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저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뭉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기어이 국산화해내는 나라. 이제 저 깊은 바닷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기술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국뽕이 좀 차올랐다면 댓글에 핵잠수함 가자! 라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소식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